자, 114페이지 혼합물의 분리.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은 순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순물질은 고유한 특성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 고유한 순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순물질이 섞인 혼합물에서 순물질들을 분리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 단어 이제 이번 배울 단어는 혼합물의 분리 단어이죠.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어떠한 특성을 이용하냐, 물질의 어떠한 특성을 이용하냐. 첫 번째 나온 특성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아주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책에 나와 있는 걸 볼까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별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냄새를 맡아서 깨기로 하면 됩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깨기 전에 깨봐서 이 신선하네. 깨뜨렸을 때 이게 촥 느려지면, 납작하게 되면 뭐죠? 오래된 달걀입니까? 신선한 달걀입니까? 이게 막 뭉쳐 있으면 반대입니다. 계란을 깼을 때 계란 이제 후라이를 하기 위해서 계란 딱 깨뜨리면 이런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야. 모양이 좀 거시기한데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쫙 늘어져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뭐 생활 속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과학이라고 보기 힘들고. 어떤 게 더 신선한 달걀이냐? 뭉쳐져 있어서 이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더 큰, 이게 더 신선한 달걀이야. 오래되면 이게 축 늘어진다. 이거 별도로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달걀의 크기는, 달걀 껍질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달걀의 크기는 일정하죠. 변함없겠죠. 오래된 달걀이나 신선한 달걀이나. 그런데 이 달걀의 부피는 일정한데, 크기는 일정하니까 부피 일정한데, 달걀의 질량이 점점점 감소하더라는 얘기야. 오랜 시간 동안 놔두면. 왜 그럴까요? 달걀 껍질은 공기가 통할 수 있고, 달걀 안에 얇은 막으로 달걀이 또 감싸져 있거든. 그것도 반투과성망으로 서로 물질 교환이 가능하단 말이야. 물이 빠져나올 수 있어. 냉장고에 오랫동안 놔두면 수분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달걀 안에 있는 공기층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달걀 안에 보면 공기층이 이렇게 마치 쌀물처럼 공기층이 이렇게 있거든. 이 부분이 점점 커진다.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질량이 점점 감소하겠죠. 부피는 일정한데 질량 감소하니까 밀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달걀을 물에 담궜을 때 그냥 물에 담그면 다 가라앉습니다. 오래된 달걀도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가 큰 물을 만들어줘. 소금을 섞어가지고 소금물을 이용해서 밀도가 큰 물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놔두면 신선한 달걀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아서 뜬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소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소금물이 많이 필요해. 그 다음에 벽시를 고르기. 좋은 벽시 고르기. 좋은 벽시는 알이 꽉꽉 들어찬 벽시, 아니면 알이 부실한 벽시야. 알이 꽉꽉 찬 게 좋은 벽시입니다. 알이 꽉꽉 찬 벽시는 밀도가 어떻겠습니까? 밀도가 크겠죠. 쭉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쭉정이는 알이 가득 차 있지 않고, 알이 단단하게 가득 차 있지 않고, 껍질만 있는 거, 이런 걸 쭉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쭉정이는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뜰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와 속이 찬 벽시, 알이 꽉 찬 벽시를 고르는 방법도 이렇게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조각을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사금을 채취한다. 사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폐광산에서 과거에 금을 캐던 그 광산에서 이제 막 물이 흘러나와서 개울가를 형성하고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 금 조각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 여러 진흙탕과 모래들 막 섞여 있는 곳에서 금을 어떻게 분리해내냐? 아주 작은 금들이 막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금은 일반적인 모래보다 밀도가 어떻다? 크다. 밀도가 크니까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대부분 이제 사금이 있는 곳이 이제 개울가가 있으니까 그 흐르는 물에서 그냥 한 삽을 크게 풉니다. 아무 흙이나 턱턱. 그래가지고 흐르는 물이 계속 흔들어주면서
어떤 그릇에 같은 데 올려놓고 막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면 이제 흙가루 같은 것들이 먼저 빠져 흘러내려갈 테고 그 다음에 모래들이 막 흘러내려갈 텐데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 그게 밀도가 큰 금이라는 거지. 금캐를 바꿔야 전부 다 그래. 그렇게 해서 한 금 몇 개 뭐 구해도 얼마야 그게. 실제로 아프리카 폐광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금 채취하러 가자라고 해서 가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그런 모임도 봤어. 사금 채취하러 가는 모임. 직접 가진 않았지만 가볼까 생각도 들었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런 사금 채취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사금 채취하는 것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도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건데 이게 과거 옛날에 다 쓰던 건데 이게 키라고 하는 겁니다. 키를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기 위한 이 행동을 키질이라고 하죠. 키를 곡식에 담은 후 키질을 하면 키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그림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키는 과거에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불에다 오줌을 싸면 키를 쓰고 오줌 싼 학생이 키를 쓰고 옆집에 가서 동준이가 옆집에 가서 톡톡 떨어뜨리면서 뭘 받아? 소금 받아요. 소금을 얻어낸다고 하나? 너희들 어떻게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불에다 오줌 싸면 키를 뒤집어 쓰고 옆집에 전래동화 이런 데서 배웠습니까? 그때 나오던 게 이 키인데 그 키의 원래 용도는 어떻습니까? 키의 원래 용도는 거기에다가 이제 옛날에 곡식을 수확하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그 곡식 안에 모래알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막 쭈정이들 여러 가지 막 나뭇가지들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순수한 곡식만을 고르기 위해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그 혼합물을 넣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던졌다가 다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벼운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벼운 거는 바람에서 날아가 있죠. 그리고 엄청나게 또 밀도가 큰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들은 가장 안쪽으로 모입니다. 가장 안쪽 키의 가장 안쪽으로 모이고 중간쯤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곡식만 모이게 되고 그렇게 분리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오나물. 서로 섞이는 액체오나물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서로 섞이는 액체오나물. 대표적인 게 이제 에탄올과 물, 소주죠. 소주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걸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해낼 수 없단 말이야. 밀도가 다르지만 서로 섞이는 액체이기 때문에 분리해낼 수 없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오나물 뭐가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죠. 물과 기름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밀도가 더 작은 게 위에 뜨고 밀도가 더 큰 게 아래에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걸 스포이트로 뽑아내도 되고 아니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죠. 분별 깔때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포크라고 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걸 구멍을 뚫리게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이게 포크라고 하는 게 조절하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과 기름이 섞인 액체를 딱 집어넣어. 그러면 기름이 위층에 있고 물이 아래층에 있겠죠. 아래는 포크를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 내려가면서 밀도가 큰 놈이 먼저 빠져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분리해내는 거. 이게 비커에 담아가지고 이 쭉 내려올 때쯤 되면 이 경계선에 딱 이쯤 왔다 그러면 딱 끊고 분리해내고.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정확히 하려다가 섞여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경계선이 쭉 내려갈 거 아니야. 이 코크가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조절하는 장치까지 다 왔을 때 정확히 이제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다 빠지기 직전까지만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분별깔때기 뚜껑이 있는데 분별깔때기 뚜껑을 어떻게 해야 돼? 열어놓고 해야죠. 분별깔때기 뚜껑을 막아놓으면 이놈이 잘 안 내려가. 왜냐면 내려가면서 안에 있는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겠죠. 압력이 감소하면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너희들 물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죠. 물을 따를 때 얘들 요즘 잘 먹는 그 테이크아웃 컵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커피를 담았습니다. 커피를 담고 여기
음료를 마시는 구멍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조그만 구멍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멍이 없으면 제대로 마실 수 있어 없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 구멍이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어야 이 음료를 마실 때 잘 빠져나옵니다. 음료가 빠져나오면서 공기가 들어가야지 내부의 압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구멍이 없으면 음료가 빠져나오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적으로 힘을 받아서 잘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빠져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놈이 잘 흐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별 깔때기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게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경계선이 딱 이쯤 왔을 때 딱 끊어. 그리고 나서 이 경계선이 완전히 다 빠져나와서 물이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 또 코크를 열고 버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코크를 열어서 기름을 채취하면 되겠죠. 이 경계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부분 포기하는 그런 셈 쳐야죠. 일부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분별 깔때기 장치 꼭 알고 있으세요. 근데 이 양이 적다 그러면 안에 스포이트 위에 것만 다 빼서 또 할 수 있다. 선생님 이것도 해봐요. 아, 요거 하면 실험이 지저분해져. 왜냐면 기름 묻으면 이것도 씻어야 되고 설거지하고 귀찮단 말이야. 집에서도 설거지 하는데 내가 여기서 설거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물로 씻으면 되는 거는 하지만 기름 설거지 얼마나 귀찮은데. 물감이랑 물감. 물이랑 물감. 물이랑 물감 이거 섞이잖아. 수성 물감은 섞이지 않습니까? 유성 물감은 안 섞일 수 있겠다. 유성 물감하면 되죠. 유성 물감이 섞어내 있네. 여기 문제에서 아까 몇 페이지? 숙제였던 문제에서 마블링 물감이랑 물안 섞이는. 그렇구나. 마블링 물감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 퀴즈를 해봐요. 퀴즈. 퀴즈. 아 퀴즈를 해보라고 이거를. 아 재밌겠다. 그럼 공원 나가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럼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이게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실과 다 칠 겁니다. 공원에 밖에 선생님이 공원에 퀴즈를 있어요. 퀴즈를 어디서 있어요? 아 퀴즈를 없으면 그냥 만들죠. 그 보드판 같은 걸로 거기다 올려놓고. 좋아요. 자,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분리. 기름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에 뜨니까 기름막이만 설치하면 위를 분리해낼 수 있다. 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분리가 쉽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곰국에서의 지방의 분리. 곰국. 호랑이국도 아니고 사자국도 아니고 곰국. 곰국에서 지방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사자로 끓는 거 국물에 안 먹게 해요. 응? 곰국은 곰으로 만든 거잖아, 그치? 곰국 왜 곰국이라고 합니까? 국물이 사골국을 곰국이라고 하잖아요. 곰국이라고 해요. 사자국도 아니고 호랑이국도 아니고. 사자국을 국물에 안 먹이라니까요. 영어가 제 모든 이름이 나도 궁금했는데 어제 일요일반에 학생들 알려주더라고. 어제 토요일만. 아 토요일반 오늘 일요일반. 왜요? 곰국은 고아서 그런데. 뼈를 고았기 때문에 고아서 고아. 누가 그래요? 민승이가 무게가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고우니까 고았기 때문에 둘 중에 곰국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죠. 곰국에서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은 위에 뜨니까 쉽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혈액의 분리가 있죠. 혈액은 국물과 건더기로 나눠진다고 했죠. 건더기에 해당하는 게 혈구고, 혈구는 혈장보다, 국물에 해당하는 혈장보다 밀도가 어떻습니까? 혈구는 혈장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놔두면 혈구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는데 중력 정도의 이 힘으로는 이게 쉽게 잘 가라앉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중력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센 힘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주죠? 원심 분리기라는 걸 가지고 원심 분리기 원뿔대처럼 생겼죠. 원심 분리기가 이거를 시험관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시험관에 집어넣고 왜 이걸 대칭적으로 집어넣어야 될까요? 몰라요. 무게 한쪽으로 쏠. 무게 한쪽 쏠리면 이거 고장납니다. 덜컹덜컹 거리면서. 얘들 세탁기
탈수기 돌아갈 때 그런 적 혹시 경험해 본 적 없나? 너희들 빨래를 안 해봐서 뭐. 빨래를 하다 보면 탈수기에 이제 뭐 큰 옷 몇 개만 집어넣거나 또는 옷을 뭉쳐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안 맞아서 덜컹덜컹거리면서 고장나 버립니다. 쌤이 저번에 유튜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세탁기 안에다가 아령을 집어넣습니다. 네? 세탁기 안에 아령을 집어넣고 탈수를 돌리는 거야. 어려울 그럼 왜요? 그런 거 왜요? 그냥 부셔지라고 집어넣는 거야. 부셔지는 거 어떻게 알고 있어? 이게 중심이 안 맞는 거야. 아령을 한쪽에 집어넣으면 이놈이 이게 회전을 할 때 양쪽이 평형이 맞아야지 이게 덜컹거리지 않거든. 근데 이 시험관 한쪽에만 넣으면 질량 무게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에 시험관 피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 물도 집어넣어가지고 중심을 맞춰줘야지 이게 덜컹거리지 않거든. 근데 아령 집어넣고 세탁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이 덜컹덜컹거리면서 이놈이 막 시 혼자 막 날뛰다가 다 완전 깨부셔지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근데 있습니다. 세탁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면 괜찮지 세탁기 않아요? 낭비야. 세탁기 탈수기 엄밀하면 탈수기죠. 근데 뭐 이래서 엄청나게 빨리 돌리죠. 스포가 봐야 괜찮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죠. 이게 회전수를 엄청나게 빨리 증가시키면 약간의 불균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시 평형에 맞춰지거든. 그건 이제 아주 미세한 과정이에요. 결국 이게 평형이 맞긴 맞아야 돼. 근데 평형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면 엄청나게 빨리 돌려도 이게 쉽지 않죠.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지, 아니면? 회전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평형을 잡기가 더 쉬워집니다. 회전수가 느릴수록 평형을 잡기 어렵고. 그래서 혈액을 분리할 때 또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그러면 혈구들이 한쪽에 싹 쏠리게 되니까 우리가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적혈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혈구들은 빨갛게 되고 혈구가 아닌 혈장들은 누리끼리한 약간 투명한 색깔로 분리가 됩니다. 넘어가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그 전에 학습 내용 체크에 답을 적어봤어요? 자, 답을 한번 불러볼까요? 밀도가 다른 두 가지 고체원화물은 두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중간 정도인 H체에 넣어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뜨게 한다. 2번 소금물에 벽시를 넣으면 속이 찬 벽시, 쭉정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가장 밀도가 큰 거는 속이 찬 벽시, 그 다음에 중간은 소금물, 제일 작은 거는 쭉정이. 3번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어디에 놓으면 두 층을 이루며 분리가 되는데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두 층을 이루어 분리가 되는데 아래층에 물이 모여 층을 이루므로 꼭지를 열어 비커를 받아내어 분리가 합니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끓는 점 차이를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소금물에서 순수한 물을 얻는 방법. 자, 소금물은 소금과 물의 혼합물이죠. 소금물은 소금, 염화나트륨과 물의 혼합물이란 말이야. 이게 소금물이야. 이걸 분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 끓이면 된다. 열을 가해줍니다. 열을 가해줘서 끓이면 뭐가 빠져나올까요? 물이 빠져나오죠. 왜 물이 빠져나오냐?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인데
소금, 염화나트륨에 끓는 점은 훨씬 높습니다. 1000도가 넘어. 소금에 끓는 점. 이 나와 있나? 소금에 끓는 점이 한 장 넘어가면 나와 있지 않네요. 아, 앞쪽에 나와 있었겠다. 소금에 끓는 점. 앞쪽에 몇 페이지나? 9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99페이지에 염화나트륨에 끓는 점은 1465도씨네요. 그러니까 100도 이상 120도의 온도를 만들어주면 물은 기화돼서 빠져나오고 소금은 끓는 점이 1465도씨야. 그러니까 끓지 않죠.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래서 물만 빠져나온다. 즉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바닷물에서 순수한 식수를 얻는 방법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끓여서 끓는 점차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리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한다.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증류. 증류란 끓는 점차가 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은 혼합물을 가열할 때 기체를 냉각시켜 가열할 때 나오면 이제 기체가 돼서 끓는 점이 낮은 놈이 먼저 기체가 되겠죠? 기체가 된 놈을 다시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분별증류. 분별증류는 끓는 점 차이가 큰 게 아니라 끓는 점 차이가 엇비슷한 놈들을 여러 가지 물질을 분리해내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물과 에탄올의 분리, 그 다음에 원유의 분리가 있다.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 물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되죠? 100도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입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하지. 거의 한 22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엇비슷한 놈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인데 그 옆에 나와 있는 분별 증류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또 해보자고 하잖아요. 이 플라스크에다가 물과 에탄올에 혼합물을 집어넣습니다. 물, 에탄올, 혼합물 집어넣어. 근데 여기에 이제 끓임 쪽이라고 하는 사기 조각 같은 거, 사기 그릇의 조각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이제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끓임 쪽이 하는 역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하게 폭발적으로 끓어오르는 걸 방지한다. 천천히 끓어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리 조각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기화대에 나온 증기가 이 유리 조각들을 통과할 텐데 유리 조각의 역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리 조각의 역할, 유리 도막의 역할은 이거 해봤어요. 해봤습니까? 실험 잘 됐습니까? 이거 여기 점프업 때 봤나요? 어땠어? 그 기계만 신기했는데. 아, 기구만 신기하고 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걸 정태만 했나? 지금 했어? 그럼 두 명만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기억이 없네요. 한 기억이 없는데. 한 기억이 없어? 네. 범위도 같은 시기 했는데 한 기억이 없어? 그러게요. 다른 반에서 했나? 저도 같은 시기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저도 기억이 없는 거야? 안 한 거야? 안한 것 같아요. 그래? 자, 갈릴레요? 그거? 어? 갈릴레오 그거네. 뭔 소리야? 잘 나왔어 지금? 이게 분별증류 장치인데 장치 자체가 좀 복잡하지. 스탠드도 설치해야 되고 상당히 큰데 그걸 쭉 설명을 해볼 텐데 끓임 쪽을 집어넣어서 그때 실험했던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끓임 쪽을 집어넣고 그 여기다 이제 유리 토막을 집어넣을 거야. 물을 끓입니다. 끓이는데 이때 온도가 막 78도 이상, 80도, 90도로 유지하면서 끓인단 말이야. 끓이는데 원래 물은 빠져나오면 안 되죠. 물은 끓는 점 아래니까. 그런데 물도 일부가 빠져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증기로 빠져나옵니다. 그 빠져나온 물을 갖다가 유리토막에서 다시 응결시켜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기화돼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때 와인 넣고 했을걸요? 와인, 그렇지. 와인이 물과 에탄올이잖아요. 모든 술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에요. 와인을 좀 비싼 거 했는데 소주를 안 사고 참이슬을 안 하고 와인을 했단 말이야. 와인을 했잖아. 네? 와인을 했었던 걸로. 그래, 같은 반이었어? 자,
선생님이 누구셨는데? 그 가르치 쌤. 아, 그 선생님이 근데 왜 하셨구나. 무슨 소리야? 자, 가르치. 성이 가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Z쌤. Z쌤. 아직까지 아니에요. 가르치 반쌤. 저 똑같은 쌤이랑 저 실험할 때 네, 한 적이 저도 없어요. 똑같은 쌤이랑 싫어하는 기억. 그래? 아, 그러면 아니 근데 요 두 명은 이뻐했고 나머지 싫어했나 보네. 아니, 초등학교 때는 3명밖에 그 없었어요. 초등생 저희랑 어, 준환이라는 남자. 저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그래? 근데 많이는 안 그래? 왔어요. 근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미스테리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개를 막고, 여기는 마개를 막습니다. 마개를 막고, 이 마개에다가 시험관을 이렇게 꽂아둡니다. 그 온도계를 꽂아둡니다. 온도계가 이 가지 달린 부분이, 가지 달린 시험관인데, 가지가 달린 부분에 딱 위치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증기가 몇 도인지, 이 증기가 몇 도가 되게끔, 이 78도와 100도 사이가 되게끔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면 에탄올은 기화되겠고, 물은 아직 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순수한 에탄올 증기만, 에탄올 기체만 이렇게 쭉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에탄올 기체가 빠져나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는 이걸 액체로 또 다시 냉각시켜줘야 한단 말이야. 온도를 또 낮춰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기기, 요게 바로 냉각기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가는 시험관을 증기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바깥에 큰 시험관이 감싸고 있는 형태란 말이야. 이거 기억나죠? 뭐 기계 정체도 이렇게 갔다가 이끌어. 그렇지.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 그럼 이제 그 방향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데 표일반 학생들은 이거 물어보니까 실험 안 해서 그런지 하나도 모르더라고. 자,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서 물을 집어넣는 호스가 있고 다른 데서 물이 또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물을 집어넣고 어디로 물이 빠져나올까요? 위와 아래 구멍이 있습니다. 주연이 실험을 했지만 반대로 대답하고 있네요. 정태, 어디서 물이 들어가고 어디서 물이 빠져나올까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서 들어가서 아래서 들어가죠. 이렇게 방금 주연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래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아래에서 찬물이 들어오고 위에서 찬물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뭐야? 여기 안에 뜨거운 증기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영상을 보고 있는 지영이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겠네요. 아래에서 이렇게 찬물이 들어오면 찬물이 이렇게 채워질 거란 말이야. 채워지면서 이 안에 있는 뜨거운 증기가 지나가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해지겠죠. 그리고 따뜻해진 물은 위쪽으로 이동하지. 찬물 아래쪽에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위쪽 올라가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에탄올 기체 증기를 냉각시켜준다. 그러면 온도가 78도 이하로 내려가면 연음이 다시 액체가 돼서 이렇게 비커에다가 포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위에서 위에서 찬물을 위로 부으면 여기 이 시험관, 가는 시험관을 감쌀 수도 없죠. 감쌀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줄줄 흘러내릴 테고 차가운 물이 아래쪽에 분포해서 그냥 떨어지고 아무튼 이게 가득 채워질 수 없단 말이야. 위에서 물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냉각기라고 하는데 냉각기에서 차가운 물을 아래쪽에 집어넣고 더 데펴진 미세해진 물은 위쪽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 증류의 두 번째 원유의 분리, 액체 공기의 분리가 있네요. 원유. 우리나라 이제 정유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유 회사. 원유를 정지하는 회사들인데, 원유를 정지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이런 거 합니다. 우리나라 원유가 생산이 안 되죠. 원유를 어디서 생산해 나오는 거야? 중동이나 이런 산유국에서 순수한 원유 자체, 땅에서 캐낸, 땅속 부품에서 캐낸 그 순수한 원유 자체를 유조선에 실어가지고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가져와. 그럼 항구로 오겠죠? 항구로 와서 인천항이라든가 부산항이라든가 저기 순천 광양항이라든가 포항항 이쪽에 가져오면 그 항구에 어떤 회사가 있냐? 정유 회사가 있습니다. SK 정유, 무슨 정유, 현대 정유, 우리 정유 회사들이 있거든. 그럼 정유 회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 원유를 어떻게 합니까? 끓입니다. 끓이면 어떻게 돼? 따뜻하게 온도를 뜨겁게 끓이면은 요놈이 원유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수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건데 끓는 점이 비슷한 놈들이 막 섞여 있는 건데 그 놈들을 끓이면
이렇게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더란 얘기야.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제일 위쪽으로 합니다.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석유가스. 우리가 가정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간 밸브를 열고 중간 밸브를 열면 이 관을 통해서 온 도시가스가 오죠. 그 도시가스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석유가스에 해당합니다. LNG라고 하는 LNG. 그 가스를 타고 쭉 와서 이걸 쓰는 건데 그게 얼마냐? 그게 끓는 점이 얼마냐? 끓는 점이 1도씨 이하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집은 온도가 1도보다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어?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그래서 기체 상태로 이 가스관을 타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은 거, 휘발유. 그것보다 더 높은 거, 등유. 그것보다 더 높은 거, 경유. 얘들 뭐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글자만 들어봤지, 글자만 봐봤지 이게 실제로 본 적이 없죠. 주유소 가면 있어. 주유소 가면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등유는 어떻게 생겼냐? 옛날에는 이제 석유 난로나 막 이런 것들 많이 썼기 때문에 등유를 많이 썼거든. 근데 요즘은 등유를 거의 안 쓰죠. 등유는 어떻게 생겼냐면 등유는 완전 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완전 투명해요. 완전 투명한 색깔이야. 등유. 항공기 연료로 쓰죠. 항공기에는 등유를 사용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휘발유는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 기억납니까? 노란색. 약간 노란빛이 도는 투명한 색깔. 요즘 뭐 주유소 가면 흘러 들어가는 휘발유가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주유소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보면 약간 붉은빛 도는 노란 색깔의 투명한 액체가 휘발유고, 그 다음에 경유, 중유부터는 어떠냐? 요 기름들은 색깔이 진한 검은 색깔이야. 불투명한 색깔이야. 진한 기름 색깔이 중유, 경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너희들 도로 포장할 때 막 끈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집어넣고 끓이면 이렇게 다양하게 끓는 점에 따라서 분리가 되더라는 얘기야. 경유회사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분리를 해내는 거고,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쪽에 서 분리가 된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액체 공기 안에는 여러 순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죠. 공기는 혼합물입니까? 순물질입니까?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입니까? 불균일 혼합물입니까? 균일 혼합물이죠. 이 균일 혼합물인 공기 안에는 질소가 제일 많고,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이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그때 액체 공기를 주입한다. 액체 공기라는 얘기는 엄청 온도가 낮겠죠. 공기 자체는 지금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데 그게 끓는 점 아래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00도씨 액체 공기를 주입하면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질소부터 제일 위에서 빠져나온다. 질소 끓는 점이 얼마다? 196도씨, 마이너스 196도씨가 질소의 끓는 점이다. 그러니까 196도보다 더 온도를 낮추면